만약 지금 막 연인에게 차였거나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누군가 이런 말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타이레놀 2알을 먹어보세요. 이상하게 들립니다. 마음이 아픈데 왜 진통제를 먹으라는 걸까요? 물론 이것은 약을 먹으라는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질문입니다. 왜 마음의 상처에 몸의 통증을 줄이는 약이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거절을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합니다. 거절은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는 거절을 실제 통증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익숙한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바쁜가 보다, 회의 중인가 보다, 운전 중일 수도 있지. 그런데 화면에 읽음 표시가 뜹니다. 그리고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손이 자꾸 휴대폰으로 갑니다. 혹시 내가 이상한 말을 했나? 너무 부담스럽게 보냈나? 나를 귀찮아하나? 일부러 무시하는 건가? 머리로는 압니다. 답장이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몸은 이미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배가 꺼지는 느낌이 들고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는데 몸은 이미 맞은 사람처럼 반응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거절 하나에 왜 그렇게 무너져? 답장 좀 늦을 수도 있지.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할 순 없잖아. 맞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뇌는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만 년 전 인간에게 무리해서 밀려난다는 건 거의 죽음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사냥도 어렵고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도 어렵고 병이 나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사회적 거절을 가볍게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빼놓는다. 누군가 나를 무리 바깥에 둔다. 이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뇌는 묻습니다. 나는 아직 안전한가? 이 사실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준 실험이 있습니다. UC LA의 나오미 아이젠버거와 매튜 라이버만 연구팀은 사람들을 fMRI 장치 안에 눕히고 온라인 공놀이를 하게 했습니다. 참가자는 자신이 다른 두 사람과 공을 주고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이 자신에게도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만 공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욕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작은 게임에서 제외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뇌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배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신체적 고통과 관련된 안티에이리어 시잉귤레이트 코텍스가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강할수록 사람들은 더 큰 괴로움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 이상해집니다. 레이선 대월 연구팀은 62명의 대학생에게 3주 동안 매일 아세타민페논, 즉 타이레놀의 주요 성분이 들어간 약이나 플라시보를 먹게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밤 자신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느꼈는지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9일째부터 21일째까지 아세타민페논을 먹은 그룹은 플라시보 그룹보다 일상에서 느끼는 상처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이후 fMRI 실험에서도 사회적 배제를 당할 때 DACC와 안티에이오 인슐라의 반응이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은 그냥 마음이 약해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뇌는 그것을 실제로 다친 것처럼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뇌는 이렇게 작은 거절에도 생존 위기처럼 반응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오래된 반응에 매번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거절이 아픈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가 그것을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읽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남도록 만들어진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리 안에서 보호받고 먹을 것을 나누고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의 표정을 읽으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뇌에는 사회적 생존 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차가워졌을 때, 단체의 대화방에서 나만 대답을 받지 못했을 때, 소개팅 후 연락이 끊겼을 때, 회사 회의에서 내 의견만 조용히 넘어갔을 때, 뇌는 그 장면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이 켜지는 순간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어깨가 굳고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반복 재생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버림받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착각합니다. 이 반응은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생긴 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장치가 지금의 세상에 너무 오래된 기준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뇌를 최신 스마트폰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겉은 아이폰 15입니다. 화면도 선명하고 카메라도 좋고 앱도 빠르게 열립니다.
그런데 안쪽 운영체제만 윈도우 95입니다. 그것도 석기 시대 버전입니다. 그 시대에는 무리해서 쫓겨나는 순간 정말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남으면 먹을 것도 보호해줄 사람도 밤을 함께 버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운영체제는 아주 단순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무리해서 멀어지면 위험하다. 선택받지 못하면 위험하다. 혼자가 되면 죽을 수 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당신은 동굴 밖에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당신을 선택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운영체제는 여전히 빨간 경고창을 띄웁니다. 위험, 버림받음, 생존 위기. 그래서 거절이 오래 아픈 사람은 사건보다 해석에 더 많이 다칩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다는 사건 하나가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매력 없다, 나는 늘 선택받지 못한다는 판결문으로 바뀌는 순간 고통은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팩트와 소설 분리하기입니다. 종이에 두 줄만 써보세요. 팩트, 그 사람이 아직 답장하지 않았다. 소설, 나는 버림받았다. 팩트, 이번 면접에서 떨어졌다. 소설, 나는 어디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 두 문장을 분리하는 순간 뇌는 처음으로 숨을 쉽니다. 사실과 상처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90초 파도 타기입니다. 거절당한 느낌이 올라올 때 바로 추가 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왜 답장 안 해?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문장을 보내기 전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90초만 기다려보세요. 가슴, 목, 배, 손끝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올라옵니다. 하지만 모든 파도에 몸을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파도는 올라왔다가 형태를 바꾸고 결국 조금씩 내려갑니다. 세 번째는 시야각 넓히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뇌는 그 사람을 세상 전체처럼 확대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적어보세요. 나에게 친절했던 사람 3명, 나를 한 번이라도 도와준 사람 3명, 아직 내 곁에 남아있는 관계 3개. 한 사람이 나를 밀어냈다고 해서 세상 전체가 나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거절당했을 때 아프다는 건 당신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람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제는 낡은 운영체제가 띄우는 경고창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거절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반응이고 한순간의 사건이며 때로는 상대의 한계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한 번의 거절보다 훨씬 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거절 하나 때문에 오래 무너졌던 순간이 있나요? 60, 이별, 면접 탈락, 친구 관계 속에서 유난히 아팠던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같은 경고창 앞에서 멈춰선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